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산골 마을에 장수라는 건장한 사내와 그의 아내 새벽이 살고 있었소. 장수는 이름처럼 힘이 장사요. 어깨가 떡 벌어져 마을에서 쟁기질로는 따를 자가 없었으며, 새벽은 그 이름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장수에게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도록 하는 기이한 잠버릇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밤마다 아내 새벽을 업고 다니는 것이었소. 아이고 여보, 제발 좀 얌전히 주무시오. 오늘도 또 나를 업고 서당 앞마당까지 가셨다. 하오. 새벽은 매일 아침 장수의 등을 때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장수는 밤새 아내를 업고 마을을 몇 바퀴나 돌고 왔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덩치 좋은 사내임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지요. 새벽아, 미안하오. 내 어찌 된 일인지 잠만 들면 온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소. 꼭 무언가를 짊어지고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니 나도 모르게 당신을 업고 나선다오. 장수는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죄했지만 그 버릇은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졌소. 처음에는 그저 마당을 서성이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마을 뒷산 오솔길까지 아내를 업고 다니는 바람에 새벽은 매일 새벽 낯선 곳에서 잠에서 깨야 했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죠. 저 장수 총각을 어찌할꼬. 밤마다 저리 새벽이를 업고 돌아다니니 새벽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쯧쯧. 아무리 밤이슬 맞고 다녀도 저리 큰 사내가 어찌 잠결에 저리 돌아다닌단 말인가. 필시 무슨 병이 든 것이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의 입방의 새벽의 얼굴은 매일 잿빛이었으나 장수는 그런 아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장수가 업고 가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어느 날은 새벽이 이웃 마을 입구에서 깨어났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소. 어젯밤에는 당신이 나를 업고 냇물을 건너려 했소. 다행히 물소리에 제가 깨어나 당신을 막았지만 만약 제가 깨지 못했다면 우리 둘 다 물에 빠졌을 것이오. 새벽에 울먹이는 목소리에 장수도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안 되겠소.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자네의 몸과 나의 혼백이 모두 상할 것이오. 마을 어귀에 사는 최 노인을 찾아가 보겠소. 그분은 기이한 약재와 함께 사람의 잠버릇에 대한 해법을 안다고 하지 않았소. 장수는 아침 일찍 초의 노인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최 노인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의원으로 일했다가 은퇴해 이 마을에 온 사람으로 겉모습은 평범한 노인이었으나 세상의 기이한 병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분이었지요. 최 노인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만 들면 아내를 업고 마을을 떠돕니다. 온몸의 기력이 쇠하고 아내의 몸 또한 상할 지경이니 이 무슨 괴이한 병이옵니까? 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노인은 장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저 장수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장수 총각, 자네 몸에는 아무런 병이 없네. 맥도 정상이고 기운도 충만하지. 다만 자네 눈빛에 깊은 불안이 서려 있구먼. 불안이라니요? 저는 그저 아내를 사랑할 뿐인데요. 바로 그 사랑이 문제일세. 자네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 노인의 말에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수 총각, 혹시 자네 아내가 다른 마을에서 시집왔다고 들었네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최 노인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수 총각, 자네의 잠버릇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네. 그것은 자네와 자네 아내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는 신호일세. 자네가 밤마다 아내를 업고 다니는 것은 자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내가 어딘가로 떠나려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럴 리가요. 아내는 저를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하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네. 자네 아내에게도 과거가 있고 그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면 자네 아내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곳을 향해 있을 것이네.
최 노인의 말에 장수는 뭔가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노인은 장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네가 다시 아내를 업거든 주의 깊게 관찰하게. 자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말일세.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깨우지 말고 끝까지 가보게. 자네 아내의 무의식이 이끄는 곳까지 말이네.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지.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자네 부부는 평생 이 문제에 시달릴 것이네. 그리고 장수 총각,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최 노인은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초를 말린 것일세. 이것을 베개시 속에 넣어두면 자네가 잠결에 일어날 때 약간의 정신이 깨어 있을 것이네. 그러면 자네가 어디로 가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이야. 장수는 감사하며 그 약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장, 왜 제가 아내를 업고 가는 방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발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자네가 무의식 중에 가는 곳이야말로 자네 아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자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곳일 것이네. 장수는 최 노인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최 노인이 준 약초를 베개시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요. 한밤중 장수는 다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약초의 효과인지 그는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는 새벽을 업고 일어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하다. 내 몸이 움직이는데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장수는 자신의 발걸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새벽이 시집오기 전에 살던 마을이 있는 방향이었죠. 아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가? 장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가는 길은 정확히 새벽의 고향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한참을 걸어 장수는 어느 작은 정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정자는 두 마을 사이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장수와 새벽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장수는 그곳에서 멈춰 서서 등에 업힌 새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슬픔과도 같고 그리움과도 같은 바로 그때 정자 아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매일 밤 이곳까지 오는구나. 장수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김진사라고 하네. 새벽이에 전 시아버지였던 사람이지. 장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의 전 시아버지? 그렇다면 새벽은 과거에 혼인을 했었단 말인가? 김진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놀라지 말게. 나는 자네를 해칠 생각이 없네. 다만 내 며느리가 매일 밤 이곳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는 과거에 혼인을 했었단 말입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혼인식을 올리기 전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네. 그러니 법적으로는 혼인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새벽이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었지. 장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과거를 숨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진사가 매일 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새벽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네.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말이지. 하지만 새벽이는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떠나버렸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선물이요? 그래. 내 아들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네. 그래서 새벽이가 나중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그 선물은 지금도 우리 집 뒤뜰에 묻혀 있네. 장수는 김진사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가 밤마다 이곳을 찾는 것은 아마도 무의식 중에 그 선물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일게야. 하지만 낮에는 자네에 대한 미안함과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겠지. 김진사는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수 총각, 자네가 진정으로 새벽이를 사랑한다면 새벽이가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내 아들이 남긴 선물을 새벽이에게 전해주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혹시 아내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더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 아들이 준비한 선물은 새벽이를 과거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이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네. 그것을 보면 자네도 이해하게 될 것이야. 장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낮에 아내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수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보, 오늘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어. 어디요? 김진사 댁이요. 새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어찌 그곳을 아십니까? 간밤에 김진사를 만났소. 그분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소. 새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제가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장수는 새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나는 당신의 과거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당신이 그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오. 두 사람은 함께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새벽아, 오랜만이구나. 새벽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호 오라버님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새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새벽아.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내 아들이 죽은 것은 하늘의 뜻이었고 네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늘의 뜻이니라. 김진사는 두 사람을 뒤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 돌 아래에 건호가 남긴 선물이 묻혀 있다. 직접 파보거라. 장수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새벽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죽은 정혼자 건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새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평생을 슬퍼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주머니 안에는 내가 내게 주려고 했던 비녀가 들어있다. 이 비녀는 우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 받으셨던 것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이 비녀를 내 남편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말해다오. 새벽이를 잘 부탁한다고. 내가 지키지 못한 새벽이를 그 사람이 대신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새벽아, 행복해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다. 건호 올림. 새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수도 편지를 읽고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벽은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은 그 비녀를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장수는 비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소.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소. 다만 이제 과거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장수는 비녀를 다시 새벽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비녀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오. 이것은 건호 형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이 비녀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징이 되기를 바라오. 새벽은 장수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김진사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새벽아, 너도 이제 자유로워졌다. 행복하게 살거라. 그날 이후 장수의 이상한 잠버릇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장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결국 장수가 밤마다 새벽이를 업고 다닌 것은 새벽이의 마음이 과거로 향하는 것을 잘 막아낸 행동이었구만 그래. 그리고 김진사와 죽은 건호의 배려가 있었기에 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겪는 이상한 증상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건 마음속 깊은 곳의 갈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기 내어 과거와 마주하고 그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밤마다 무언가를 업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는 과거의 인연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욱 필요한 것은 신비한 기운이나 초자연적인 힘이 아닐 것이요. 그저 사람의 마음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가 아닐까요? 상대의 마음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드럽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 또는 될 수 있다 믿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그런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요. 그럼 이번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